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그동안 글이나 영상으로 전원주택 건축비 관련 내용을 여러 편 올렸습니다. 이 자료들에는 많은 건축비 관련 댓글들이 달리는데 이 댓글의 질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시골에서 집 짓는데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은 뭐든 쌀 것 같이 생각하는 도시분들의 생각입니다. 요즘 시골에도 편의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골 편의점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품의 가격은 도시와 동일합니다. 치킨집들도 요즘 거의 다 프랜차이즈라 전국 어디서나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나 도시나 물가에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대로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는 오히려 시골이 더 비쌉니다. 전원주택을 짓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수작업을 합니다. 전체 건축비에서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숙련된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서 집을 다 지었다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여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좋은 기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기술자분들을 모셔와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출장비가 추가되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출장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이 좋은 분들은 시골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를 꺼리다 보니 도시보다 전체적으로 비용도 더 비싸게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으로 전원주택 건축비가 아파트보다 더 비싸네 하는 것도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시골 읍내라 할지라도 평당 700만 원을 상회하는데 이것은 땅값이 포함된 금액이라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댓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아무튼 전원주택 건축비가 비싸게 느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 비슷한 인테리어 기준으로 건축비를 따져보면 아파트보다 전원주택이 더 비쌉니다. 아파트는 대량으로 건축을 합니다. 적게는 수백 채, 많으면 수천 채를 한꺼번에 짓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골조를 세울 때는 거의 기계로 다 하고 인테리어 정도나 사람 손으로 하죠.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을 하는 집과 손으로 일일이 만드는 집을 비교하면 어느 쪽에 더 비용이 많이 들지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기성복과 맞춤옷의 차이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골조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은데 컨테이너 집 짓는데 평당 300만 원이나 든다고?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짓는데 골조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을 지어보면 골조보다 창호를 포함한 인테리어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뼈대를 컨테이너를 쓰든 판넬을 쓰든 목재로 하든 실제 같은 인테리어 수준이라면 건축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집 평당 100만 원도 안 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은 대부분 단열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인테리어 수준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공사 현장에 가져다 두고 임시로 쓰는 집이지 장기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정도 집도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가격을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행 중부 2지역 기준 단열 규정을 만족하려면 단열재만 평당 50만 원 써야 합니다. 시공비까지 하면 단열에만 거의 100만 원 들어갑니다. 즉 골조에서도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체, 즉 철재나 목재, 콘크리트 이런 것보다 단열재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50만 원이면 골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열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아예 단열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기능성 자재 중에서 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는 창호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창이 1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30평 집 짓는데 대기업 제품 이중창을 쓰면 1000만 원도 넘게 들지만 중국산 단창 사용하면 10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평당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회사에 전화해서 승용차는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나 비슷한 질문입니다. 실제 이렇게 물어볼 사람은 없겠지만 누가 물어본다면 자동차 회사는 전체 카탈로그를 보여주거나 싼 건 1000만 원부터 비싼 건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소나타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기본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이 옵니다.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이 정도인데 더 크고 더 다양한 옵션이 있는 집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집이라 할지라도 평당 50만 원으로 지을 수도 있고 평당 1000만 원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면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을 해드리면 무슨 답이 그러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답을 해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일반적이라는 게 또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기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집은 일반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든 자동차를 예로 해보자면 자동차 회사에서 승용차는 1,000만 원부터 몇 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듯 집의 가격은 동일한 크기라 할지라도 많은 옵션들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평당 300만 원이면 된다, 400만 원이면 된다로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승용차를 1,000만 원이면 산다, 3,00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다투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목조주택 평당 300만 원이면 짓는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을 합니다. 국산 승용차 1,000만 원이면 산다 못 산다 갑론을박은 아무도 하지 않을 텐데 집에 관해서는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아직 일반인들에게 건축비라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여러 번 구매해봐서 승용차는 얼마입니까? 같은 질문을 아무도 안 하지만 집은 시세가 결정된 것을 구입만 해봤을 뿐 대부분 아직 스스로 지어본 적이 없으므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원주택 건축을 하기 전에 조언을 구할 때는 반드시 먼저 건축을 해본 사람에게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집 한 번도 안 지어본 분들이 매우 자신있게 집을 크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목조로 해라, 철근 콘크리트로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원주택 건축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반드시 단독주택을 건축해봤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 전체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건축을 해본 건축주나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많이 시공하는 회사의 현장 소장이나 매니저 같은 분들의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